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맨시티가 에버튼을 3대1로 승리하면서 토트넘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 소식이 청천벽력일 리는 없죠. 토트넘 브라이튼 경기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에서 엔지 감독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가 햄스트링 파열로 5주간 팀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이런 엔지 감독은 이런 최악의 소식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요? 지금 토트넘에게 박싱데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차출로 떠나기 전에 승점을 두둑히 쌓아놔야 했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지옥 일정에서 두 경기를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죠. 변수가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라면 선수가 다 채워져도 모자랄 판인데 부상자가 더 추가된다는 소식 자체가 충격입니다. 토트넘은 분명 흐름이 좋았습니다. 완전체가 아닌데도 3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12월 5경기 3승 1무 1패였습니다. 남은 2경기 2연승까지 하면 6승 1패로 엔지 감독 다시 이달의 감독상도 이어갈 수 있었죠. 1월 중순에 리그가 다시 열리게 될 때 맨유를 상대하게 되는데 전력의 50% 손흥민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더벤, 메디슨 모두 복귀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려는 찰나에 로메로 아웃 소식은 솔직히 좀 겁나기까지 합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 없이 결과적으로는 4경기 11실점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센터백들이 잘 버텼다고 하겠지만 역부족인 건 경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출전한 후 다시 3연승을 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건 현지 팬들도 매우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이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지만 반더벤, 메디슨이 1월 중순에는 돌아올 예정이고 벤탄쿠르, 솔로몬도 2월 중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로메로가 돌아올 때면 완전한 토트넘을 볼 수 있으니까.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 벤탄쿠르, 페리시치, 세세뇽, 솔로몬 그리고 비수마와 우도기가 출전 정지되었고 사르, 손흥민, 비수마가 1월에 빠지겠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다는 게 손흥민의 스쿼드가 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단지 부상 때문이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확실히 가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로메로는 분명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지만 부상과 출전 정지로 너무 많은 경기 결장해. 난 실력이 좋지만 부상에 잦고 일관성 없는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고 오른발잡이인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해. 로메로는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3시즌째인데 아직도 80경기를 못 채웠어. 그가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를 이적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1월 이적 시장에서 적어도 2명의 센터백을 영입해서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봐. 로메로의 한 시즌 평균 경기가 30경기도 안 돼. 게다가 그는 출전한 몇몇 경기에서 절반밖에 뛰지 않아. 적절한 대체 선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로메로가 빠지면 내일 벤 데이비스, 에메르소 센터백 페어링이겠네. 난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센터백을 영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 다른 클럽들이 우리가 위기인 걸 아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우리는 긴 협상을 해야 할 거야. 토트넘의 스태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이나 회복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훈련과 경기 사이에 적절한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매 경기 정신적, 육체적 요구에 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대체 선수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네. 우선 현지 팬들 매우 냉정합니다. 로메로를 빼고 간다가 아니라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속상한 거겠죠. 부상도 선수로서 자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거참 다쳐도 1월이나 다칠 것이지 참. 네. 우선 일어난 일, 엎질러진 물,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플랜이 필요하겠죠? 로메로, 반더벤 빠지면 이제 다시 원점이 됩니다. 거기다 비수마까지 없죠? 와,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한번 웃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참 하하하하. 네. 로메로가 퇴장과 부상으로 이탈할 때마다 투입되는 선수는 다이어였습니다. 그럼 다시 다이어가 출전할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첼시전의 다이어 투입은 실전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참패했고 에버턴전에 투입됐던 것은 우독의 결장이 컸던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어느 정도 에메르송 센터백을 더 선호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센터백 에메르송 대 다이어 둘 중에 누굴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전문 센터백 느려 터진 다이어냐, 빠르긴 한데 센터백이 뭔지를 모르는 에메르송이 있냐인 거죠. 네. 그 질문에 답을 해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엔지 감독이 이럴 때 3백을 한번 써본다면 아마 결과가 안 좋아도 극찬을 받을 듯 한데 말이죠. 도저히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리고 엔지 감독은 에메르송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엔지 감독은 울버햄튼전이 지금까지 가장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다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 다이어가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이어는 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메르송, 데이비스 출전으로 비록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평이 괜찮았습니다. 엔지 감독 전술에 더 맞다는 거죠. 자, 고래도 에메르송. 네. 어쩌면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표정 관리가 잘 되어 있던 건 로메로가 빠진다고 10명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르송 데이비스를 믿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토트넘이 그 사이 달라진 건 클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한 이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클루셉스키가 활동량 하나는 쥐기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서 해주면 센터백들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빌드업인데 전진 패스보다는 좌우에 포로와 우도기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전진시키죠 뭐. 우리 경기하지도 않았는데 패배 모드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나마 토트넘 팬들이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손흥민이 적어도 1월 6일 토요일에 열리는 FA컵 3라운드까지는 띄워주는 건데요. 토트넘이 대한축구협회 측에 이 경기를 위해서 손흥민 차출을 늦춰달라고 했다는 소식까지 이미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비수만은 출장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일찍 보낼 것이다. 사르와 손흥민은 1월 초쯤에 떠날 테지만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 손흥민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협의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을 따르며 거기서 신호를 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FA컵 번리전까지는 출전할 수 있도록 여전히 협의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첫 경기는 1월 15일에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 번리전이 1월 6일이니까 9일가량 차이가 있죠. 네. 경기 끝나고 휴식 및 비행시간이 넉넉 잡고 이틀, 그러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솔직히 FIFA 랭킹 86인 바레인을 상대로는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허락해줄 법도 합니다. 리그와 달리 FA컵은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만약 손흥민이 빠졌다가 혹시 지기라도 한다면 다시 돌아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FA컵 한 경기에 리그 4경기를 빠지는 상황에 번리전까지는 허락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안컵을 따르는 이유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위 선양을 하려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으로서 FA컵에서 우승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국위 선양이니까 부디 축구협회가 조금만 양보해 주길 바랍니다. 자, 한편 토트넘은 바로 내일 새벽 4시 반에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프리뷰 분석 내용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